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요즘 핫한 로봇들 있잖아요.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공통 재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바로 그 현대 기술의 운명을 꽉 쥐고 있는 숨겨진 핵심, 히토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쫓아가다 보면요. 단순히 기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복잡한 국제 정세의 딱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히토류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 좀 함정이에요. 희귀한 흙이라고 하니까 엄청 드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히토류는 지구에 꽤 널려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얼마나 묻혀 있느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히토류 전쟁의 본질은요, 땅에서 캐내는 광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쓸모있게 만드는 정제 기술, 바로 이 기술을 누가 독점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거의 완벽하게 손에 쥔 나라가 바로 중국인 거죠. 이 그래프 하나면 사실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전 세계 히토류 정제 공정의 80에서 90%를 중국이 꽉 쥐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시장에서 좀 앞서 나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완벽한 독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없이는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바로 그 얘기죠. 아니, 그럼 다른 나라들은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정제 과정이 정말 끔찍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온갖 독한 화학약품을 쏟아붓고 심지어 방사성 폐기물까지 나오거든요. 이건 상상 이상으로 더럽고 위험한 작업인 겁니다. 이 문장이 그 심각성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거고요.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히토류 정제를 꺼렸던 이유, 그리고 중국이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지금의 독점적인 지위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한때 이 히토류 기술의 세계 최강자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환경 문제, 또 비용 문제 때문에 이걸 그냥 스스로 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더 싸게 만들면 되지. 이런 이른바 오프쇼어링 논리였던 거죠. 수십 년 뒤에 이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전략적 실수가 될지는 그땐 정말 아무도 상상 못했던 겁니다. 현재 중국의 생산 규모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1년에 30만 톤이 넘어요. 자, 그럼 이제 미국이 다시 해보겠다고 내놓은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아마 그 격차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뒤늦게 이 위기를 깨달은 미국이 국방 예산까지 쏟아부으면서 내세운 목표, 생산량이 얼마냐면요. 고작 1만 톤입니다. 30만 톤 대 1만 톤. 무려 30배의 차이예요. 이건 자기네 나라에서 쓸 양도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죠. 이 숫자가 바로 이 격차를 따라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생산량, 그러니까 양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질적인 기술 격차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걸 반도체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쉬운데요. 중국의 히토류 기술이 최첨단 2나노 공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국가들의 기술은 구형 28나노 공정 수준인 거예요.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도 중국은 훨씬 더 가치 있는 물건을 훨씬 더 싸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인들의 싸움 한복판에선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다행인 건 우리가 이 갈등의 직접적인 공격 목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 하나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영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이나 중국하고 정면으로 맞붙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이용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또 우리 역시 양쪽 모두가 필요한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바벨 전략. 우리말로는 아령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엮기 양쪽 끝처럼요. 한쪽 끝에는 AI나 반도체 같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을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다른 한쪽 끝에서는 수출, 소비재, 그리고 K컬처 같은 우리의 다른 강점들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양쪽의 균형을 잘 잡는 게 바로 핵심인 거죠. 이 바벨 전략은 사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섬세한 외교 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랄까 마치 연인 사이의 밀당 같은 거예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올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어필하는 그런 고도의 외교적 줄타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 반도체 기술과 우리 시장이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느 한쪽의 심계를 건드려서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모호한 줄타기는 절대 우리가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판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기술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히토류라는 작은 원소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거인들의 싸움 속에서 과연 우리의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